안녕하십니까. 25년 3월 5일 낮 2시 응의장군입니다. 자, 오늘 채굴에 관한 전반적인 약간의 뉴스 같은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나 저희 방송을 항상 알레오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알레오에 관한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채굴장 상황, 두 번째 타 채굴 업체인 고니광산이 저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파동이 거세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이코인, 굉장히 지금 큰 이슈인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저희 채굴장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팩트런 채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섯 번째로 저희 채굴의 주제인 알레오 채굴의 상황이라든가 알레오 아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곱 번째, 지금 GPU 시장이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GPU 시장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응의장군 현재 채굴장, 저희 여기 평택 채굴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채굴장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원래 알레오가 좀 많이 있었는데 메인넷 되면서부터 계속 철거를 해가지고 없고, 이쪽은 메인넷 되었을 때도 알레오가 없고 팩트런이 쭉 있었죠. 80대에서 90대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선풍기가 이게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팩트론도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 베이스, 빈 베이스만 가득 채워놨고, 사실상 활용할 곳은 없는데,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다 적출된 반본체가 쭉 있고요. 이게 메인보드는 있지만 그래픽 카드가 적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알레오 메인넷이 되면서 차츰차츰 조금씩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400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이쪽 라인이 쭉 알레오가 가동되어 있던 라인인데요. 얼마 전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오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는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최근까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노드 돌리는 거 몇 대 남아있고, 잡다한 노드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이쪽에는 이제 GPU 테스트하고 있는 거 6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 이쪽에 CPU 6대, 그래서 총 CPU 6대, GPU 6대, 총 합쳐서 12장. 이거 외에는 없어요. 아예 보시다시피 전부 빈 깡통, 반본체라고 하는 빈 깡통만 남아있고 없어요. 채굴장 전체가 지금 가동이 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실 할 수가 있겠죠. 수익성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저희 채굴장 상황이었고요. 완전히 너무 쉬운 표현으로 그냥 완전히 올스톱된 상황이다, 장비도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아식과 도지 아식이 곳곳에 몇 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식으로 채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소리 나는 게 비트코인 아식과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랑 도지들이 그래도 좀 분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식들이 위탁을 저희한테 넣으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 몇 대만 돌아가고 있고요. 아식 채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겠고, 현재 알레오와 팩트론은 아예 지금 전멸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채굴장 영상 보셨고, 저희는 알레오 및 팩트론 모두 다 완전히 중단이 아니고요, 그냥 철거가 된 상황이 맞죠. 재가동할 일이 사실상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저희 채굴장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여타 채굴장들도 마찬가지고, 채굴장 정리 폐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 간간히 많이 들리던데, 오래전에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임대 기간이라든가 임대료가 비싼 곳 같은 경우는 다 철거하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었는데 뭐 벌써 2년 전 얘기니까 만약에 이제 신규로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신규하고는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들 잘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포스트 직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약간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아식, 밀수, 뭐, 이런 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 타 채굴 업체인 곤이광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응이장군을 지난 1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다 캡처하고 모든 내용들을 CD로 녹화를 떠서 저희를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 내용이 뭐냐면 영업방해입니다. 영업방해. 지난번에 3자 대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시종일관 응이장군 나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를 못했다. 이미지가 솔추되었다. 영업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동안 영업을 꾸준히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엄청난 적지 않은 카스파 아식과 E9, L7을 판매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중에 채굴장도 늘리고 그렇게 자리가 없을 만큼 아식을 판매한 걸로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영업방해가 성립이 되는지가 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 채굴자들을 항상 위하고 채굴자들의 앞에서 채굴자들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컨셉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판매만을 위한 장사꾼이었나 봅니다.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업방해인데 장사는 꾸준히 해왔고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면 장사꾼이었나 이런 헷갈린 점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곤이광산 측이 저에게 여러 차례 항의를 했던 것 중에 채굴기 매입 당시에 2023년이 되겠죠. 이더리움 포수가 돼서 한참 매입이 했던 시절이니까 거의 한 2년 전 사건인 내용입니다. 3080 RTX 그래픽카드를 말하는 거죠. 3080 채굴기 그래픽카드를 이제 매입하러 다닐 무렵에 곤이광산이 3080을 45만원의 전화로 견적을 줄고 실제로 뭐 38만원에 후려쳤다. 제가 이런 내용을 다뤘다고 고소를 했고 또 이거를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여러 번 하소연을 하던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가격을 후려치러 방문을 자기는 안 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방문을 했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나 자기는 방문은 안 했지만 그렇다면 자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을 제가 유포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책임질 텐데요. 그러면 후려친 사실은 있습니까? 전화로? 이거를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3자 대면할 때 곤이광사님 이거 부인하시던데 3080을 45만원 견적 주고 그럼 방문 안 했다 칩시다. 그럼 전화로 나중에 차후에 38만원으로 후려친 적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뭐 대전 사건을 가지고 자기는 방문은 안 했지만 그럼 방문을 안 했다는 건 후려친 사실은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찰, 법원, 법정 다툼이 들어가면은요 증인을 대동할 수 있고 제가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통해서 처음에 42만 원인가 43만 원 가격은 틀릴 수 있습니다. 너무 2년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가장 고가를 불러놓고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서 돈이 없다면서 38만 원으로 견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가 전라도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있었고 문자 내용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요. 곤이광사님 이거 해명 가능하십니까? 자, 방문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걸 사과방송 내놓으라면 사과방송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후려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법정 다툼까지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요. 자, 세 번째. 카스파 아식 반입 당시 요거는 약 23년 아마 8, 9월 무렵일 겁니다. 카스파 아식. 이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 요때 반입 당시에 그렇게 경찰서에서 곤이광사님이 주장하기로는 1인 1대에 한해서 테스트 목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라는 그 뭐 전파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의 국내 반입 시 그런 규정을 본인이 얘기하고
그런데 경찰에서 몇 대를 갖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2명을 대동해서 1인당 2대씩 4대를 가지고 왔다가 걸렸다는데, 자, 그게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전파 인증 받지 못하는 제품을 1인당 2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고니 강사님이 그때 당시에 브로커하는 업체에게 주고받은 내용인데, KS2 6대, KS1 2대, KS3L 3대. 자, 브로커조차도 어떻게 가져가시게요? 핸드캐리지 않습니까? 전파 인증도 없이. 근데 경찰서에서는 2명이 2대라고 했는데 대수도 안 맞고, 어쨌든 동일 기종이 6대이고, 이거는 구매대행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고, 또한 당시에 구매대행 사업자도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하신지 경찰서에 본인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3자 대면까지도 브로커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도대체 몇 명을 동반을 해서 몇 대를 들여오시려고 했는지 공식적인 해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할 겁니다. 자, 또 그 이전에 22년 무렵이죠. 요거는 23년 무렵이죠. 이더리움이 포수가 되고 채굴장들을 채굴할 종목이 없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는 E9 프로와 도지콘을 채굴하는 L7을 180여 대를 판매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의 업체들에게도 홍보한 걸로 알고 있고, 한 업체에서는 80대를 고니 강사한테 납품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검찰 조사가 나오면은 증인들을 제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들을 E9 프로와 L7의 아식들을 고니 강사님 판매할 때 혹시 관부가세를 제대로 납부를 하셨는지 해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몰라서요. 혹시 이때 라벨가리라고 해가지고 E9과 L7을 저렴한 가게 기종으로 스티커 가리를 해서 판매하진 않았는지, 또는 서버로 위장을 해서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판매하진 않았는지, 혹시 알려진 소문에 의한 총 180대, 최소한 더 80대 분이라도 관부가세를 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영상에 나온 제품들이죠. 이 비트메인의 L7과 E9 프로를 지금 가득 싣고 영상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들, 제가 모든 영상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고니 강사님으로부터 아식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도 관부가세를 정확하게 다 냈는지 그 기록 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 크게 키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 5번째. 고니 강사님, 저의 그 일 키우지 말라고 했던 내용을, 통화 내용을 녹취록을 유포하고 협박을 하셨는데요.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해서 고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녹취록을 검찰에 고소를 해 주십시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제가 그 녹취록 중에.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없다면 이거를 왜 유포를 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해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녹취록을 검찰이나 어디에 유포를 해도 범죄 혐의는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유포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지 해명 좀 해주시고요. 이번 경찰 조사에서 녹취록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렸다고 했는데, 땡글닷컴이라는 제3의 커뮤니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한번 알려주시고, 왜 허위 사실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하셨는지, 본인의 유튜브가 아니고 땡글닷컴이라는 제3의 커뮤니티도 올렸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여론몰이를 위해서 제3의 땡글닷컴에 올린 건 아닌지, 범죄 혐의도 없는 내용을 굳이 왜 제3의 SNS에 게시를 해서 유포한 건 아닌지, 그 유포한 글로 인해서 저의 이미지를 안 좋게 봤다라고 증인을 세울 수 있는 분을 제가 법정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저를 영업방해하고 이미지를 손상시킨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범죄 혐의와, 그리고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땡글닷컴에 굳이 유포한 이유,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왜 본인의 유튜브에만 게시했다고 그렇게 허위 사실을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응희 장군은 오늘 25년 3월 5일입니다. 무려 25년 3월 5일.
이 아식이라든가 카스파라든가 E9이라든가 카스파 아식이 밀반입된 지가 3년째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응유장군은 단 한 대의 아식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응유장군 채굴 역사상 단 한 대의 아식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대, 두 대, 세 대도 아니고 단 한 대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단 한 대의 아식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대의 아식이라도 직접 구매하신 분, 저한테 돈을 주신 분 있다면 용산의 업체를 직접 가서 사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있지만 저한테 돈을 주고 산 적이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판 적이. 단 한 명이라도 저한테 아식을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증인으로 나와 보십시오. 모든 유튜브와든가 채굴을 하차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법정으로 또 책임지겠습니다. 단 한 대의 아식을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까지 응유장군은 채굴방송 4년차, 채굴일 7년차 해오는 동안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 고발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이 고소 고발에 카카오톡 커뮤니티의 그린몬이라고 단톡방에 보시면은 저를 뭐 역적장군 하면서 당시에 카스파 아식 당시에 황금광산 제가 영상을 홍보해 줄 때 황금광산은 KC 인증을 받았고 다른 업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 장사 못하게 응이장군이 KC 인증 못 받은 업체를 고소고발했다고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저를 비난하고 역적장군이라고 몰아세는 내용 캡처 자료 다 있습니다. 대화 내용들. 그렇게 유포하시던데 그린몬 방장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KC 인증 미인증 받은 업체를 신고 고소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제가 얼마를 내고 내기를 할까요?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 귀찮아요. 지네들 장사하든지 말든지 내 할 바 아니고 저는 1년 반 동안 지금 게임 한 판도 못 해봤습니다. 시간이 그 고소고발할 시간이 있으면 게임 한 판 하고 싶어요. 제 배틀넷 접속 로그인이 지금 안 된 지가 거의 2년 될 겁니다. 그린몬님, 방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뭐 저를 비난하면서 지들은 KC 인증 받았으니 억울하니 나머지 못 받은 업체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또 카카오톡 뭉스마이닝 방의 지왕님 꼭 저를 지청한 건 아니지만 어느 한 놈이 KC 미인증 신고해서 국내 K 카스파디 반입이 늦어서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지왕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접니까? 저 신고 안 했는데 지왕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지왕님은 원했던 거는 밀수를 원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앞뒤가 도대체 뭔지 한번 해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채굴자 여러분들, 카스파 아식하셨던 분들, 응이장군은 맹세코 말씀드리지만은 KC 미인증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신고한 사실이 없고요. 그 당시 때 황금광산을 영상을 도와서 한 3번 정도 영상 올리다가 황금광산한테 배신당한 이후로 카스파고 나발이고 아식이고 신경 쓰고 쳐다본 적이 없어요. 단 아예 그냥 카스파 얘기 듣지도 입에도 내버리지도 않았어요. 자, 이 당시 때 황금광산이 홍콩에서 그 귀한 카스파 아이스리버 아시 KS3L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KS3L. 당시 2천만원, 3천만원대의 장비를 15대 지금 홍콩 호텔에 쌓아놓고 KC 인증 받기 전이니까 밀수였죠. 그 다음날 고니강산이 시행을 했었고 소량이었겠지만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KS0가 수입돼 있고. 자, 이럴 때도 저는 단 한 대도 여기에 제 것이 없었고 이게 뭐 지금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황금광산도 이 당시 때는 이게 밀수인지 몰랐어요. 세관에서 잡혔을 때 왜 내가 잡혀야 되지? 하고 본인도 억울함을 토했고 이 물건을 전해준 브로커가 원래는 반입 대행까지 다 책임졌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광산 측도 이 당시 때 상당히 당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공항에서 이제 반입하다가 잡혔을 때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했죠. 근데 유튜브 황금광산에 대해서 상남자이긴 한 게 저를 배신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해명하는데 세관에 딱 잡혔을 때 저한테는 물건이 없었어요. 황금광산 602가 물건을 가지고 왔었죠. 세관에서 잡더라고요. 잡는데
황금광산 602가 뛰어와서 응희 장군님은 잘못 없잖아. 이 물건 응희 장군님 거 아니잖아. 와, 상남자 존나 멋있어요. 아무튼 뭐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옆에서 그 조사받은 내용을 다 일일이 보고 있었지만은 이 당시 때에는 황금광산 602도 이게 밀수인지를 몰랐어요. 진짜 뭐 제 앞에서 연기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다 그리고 세관에서도 이게 밀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다 반송시키고 끝났고 그 이유는 저는 몰라요. 이후에는 배신당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거를 신고한 사람이 저로 황금광산 측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니들끼리 뭐 죽을 쓰던 맛을 쓰던. 자, 응희 장군 단 한 대의 아식을 판매한 적도 없고 KC 인증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고소 고발한 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코인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파, 팩트런, 도지 현재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차트가 아주 현란한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뭐 집안차까지 날아갈 정도의 변화를 보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가장 먼저 카스파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100원대입니다. 100원. 저희가 23년 3월 이더리움 포수가 되고 아식이 국내에 거의 없었던 시절에 많이 없었던 시절에 GPU 채굴기로 카스파를 채굴해서 팔았던 게 GPU 채굴기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로 그때 당시에 50원에 한 번, 40원에 한 번 그렇게 팔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아식으로 카스파를 채굴하는 분들이 뭐 120원에 팔면서 뭐 저를 뭐 특히 CPU 카카오톡 CPU 채굴 정보방에 뭐 브레드라든가 도탈광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40원 본자라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네들이 120원대 팔았을 때 아마 저를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 수천만 원짜리 아식으로. 근데 그 이후로 카스파가 뭐 270원 거의 3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손해본 것보다 제가 덜 이득 본 것보다 그네들이 피해가 더 컸죠. 그리고 그분들 아마 아직까지도 안 팔고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카스파가 100원대입니다. 카스파를 채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카스파를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방송에서 그때 당시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 그때 파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으로 얼마가 올라가든지 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굴한 걸 가지고 굶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때마다 익절,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마다 환전하는 쪽이 좋지 않았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훨씬 낫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수익으로 다른 코인에 더 투자를 하거나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카스파 아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카스파 아식 채굴 시간 때 따로따로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카스파가 지금 가장 큰 하락을 해서 1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8원이네요. 다음으로 역시 채굴 코인입니다. 카스파도 역시 채굴 코인이니까 그렇고 두 번째로 팩트런 코인도 저기 뒤에 보이는 영상들이 다 팩트런인데요. 이거는 개인 공개풀입니다. 몇 대만 가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월 1일 날 팩트론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모두 철거했기 때문에 이건 개인 풀이고요. 몇 대만 돌리고 있습니다. 4대, 5대 뭐 이렇게만요. 팩트론도 지금 사실 만원대로 6달러 선인데요. 역대 최저를 두 번째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팩트론은 지금 평균 12달러에서 6달러니까 이것도 반토막이 났고 카스파도 평균 180원대인데 1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뭐 40% 정도가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팩트론을 채굴하시는 분들은 5달러 선 정도면은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지금 채굴량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7달러 선도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기계의 장비에 이제 감가를 계산하면은 7달러도 사실상은 마이너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희는 그래서 일찌감치 팩트론을 정리를 하고 팩트론을 12달러 선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 매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채굴 종료를 12달러 선에 해버렸습니다. 일찌감치 해버렸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 나는 채굴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지를 한번 보면은
도지도 L라인이라고 해서 아식 채굴기를 다시 한번 붐이 일으켜지나라고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289원대면 300원대네요. 300원대인데 도지가 채굴량이 반토막보다 더 빠졌거든요. 채굴량이 엄청 빠졌기 때문에 ROI 원금 매수를 하려면은 130원에 2배 260원 26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렇게 260원 이상 떨어지면 마이너스 차단세입니다. 천하의 L9라고 해도 L라인이라고 하죠. 네, 저는 이제 상담 받을 때 최근에 도지코인 상담을 좀 받았는데 L라인 그러길래 L라인이 뭐지? 씨발 저도 모르는데 아는 척. 아, 네, 그거요. 네, 하는데 L9를 L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L9이라고 해야 되는데 L라인 무슨 그 겨울왕국의 그 이름처럼 그래서 L9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 L9도 지금은 위태위태한 차단성인 것 같습니다. 채굴량이 엄청 빠졌는데 초보 채굴자분들은 채굴량을 몰라요. 그래서 그 채굴업자들이 도지코인 시세 올라갈 때 L라인 아식을 많이 판매하는데 아무도 채굴량이 빠진 사실을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어제도 한 분이 상담 와서 L라인을 구매하려고 상담을 갔는데 아이 시끄러워. 상담 받았던 업체마다 다 채굴량이 빠졌던 얘기는 아무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기꾼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추가 여기서 보너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자. 마지막에 고소고발. 요거 뭔 내용인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론도, 도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1월 달에 도지가 600원 갔을 때, L라인이라도 진행을 해야 되나 하고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고 조금 시간을 미룬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당시에 구매를 했었으면 한 달 만에 날아갈 뻔 했었습니다. 역시 채굴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칫하면 사기꾼 될 뻔 했습니다. 알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0.3달러로 현재 500원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전 코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지폐 코인에서 동전 코인으로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근데 지난번 0.4달러의 선에서도 그 여론에서 한간에 업체들이 바닥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매수 타이밍을 여쭤보는데 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아예 그냥 지퍼로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 한 20%가 빠졌기 때문에 역시 바닥이라는 걸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는 게 이 채굴 코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오는 이미 그 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바닥에서도 한 20% 정도가 더 빠졌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카스파, 팩트론, 도지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채굴 코인들의 차트를 좀 한번 살펴봤고요. 채굴 코인들 외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거의 15% 20% 정도이고 채굴 코인들이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까지나 빠졌다. 알레오는 아니죠. 알레오는 아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파이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파2코인이라고요. 파1코인 말고 파2코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상당하신데 GPU 채굴을 하시는 분들은 파2코인을 상당히 비하를 하시고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GPU 채굴이나 다른 여타 채굴 코인들을 상당히 또 비하하시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연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채굴 성향들이 있으니까. 근데 파2코인에 대한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국내에만 유저가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파이코인 영상을 좀 많이 올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와요. 유저 수가 한 10만 명 되기 때문에. 알레오나 GPU 이런 거는 조회수가 거의 다 채굴 바닥에 지금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파이코인 혼자 유일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그런 상황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자, 지난 2월 20일에 2달러 수준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하기 이전에 영 장군이 0.89달러를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이
약 550개가 되는데 75만 원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밑도 끝도 없이 5년 만에 상장한 코인을 1달러에 예상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 채굴 방송 어딘가에선가는 정보가 있어야만 방송할 수 있습니다. 1달러 선에서 상장을 했고 지금도 현재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2주가 지났죠.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잘 짚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달러 내지 2달러 상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GPU 채굴자들이라든가 정통 채굴자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줘야 될 엄청난 사건입니다. 5년 만에 상장을 했고 스캠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버렸고 날짜도 정확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현재 또 바이낸스에도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적과 기록이 엄청나고요. 1달러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상한 가격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지만 엄청난 성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파이코인을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거의 지금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조금 채굴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잖아 생각을 합니다. 파이코인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과 개념을 바꾸시고 5년 만에 상장을 한 자체와 1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에 상장한 자체를 긍정적으로 여기시고 채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 100달러 상정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상종을 할 수가 없는 부류들입니다. 거의 뭐 70세 이상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무리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채굴코인이 어떻게 파이코인이 발행량이 그렇게 많은데 억 단위인데 100달러를 예상합니까? 좀 상식이라는 게 있으셔야죠. 1달러만 해도 축하하고 대박이 난 사건인데 왜 그렇게 스스로 자멸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영원 1달러 휴지 아니었습니까? 전략과 나중에 재산을 만들 그 타이밍을 노렸을 때 높은 가격을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 채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1달러도 엄청난 겁니다. 뭐 0.01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굴에 약간 개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채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 파이코인의 상장과 1달러는 엄청난 축하를 받아야 되고 현재 이 죽을 듯한 채굴 코인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거나 달리고 있는 코인인데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체단성이 락업과 노드 운영으로만 이루어진 체단성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1개 캐래 가지고서는 대부분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노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몇 명이 묶여서 3년 단위로 락업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수익으로 환산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3년 후에 거의 지금 파이코인의 대부분 고래들이 3년 락업이 걸려 있거든요. 3년 락업이 걸려 있으면 이 이후의 시세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KYC 인증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뢰성이 극도로 불안하다고 합니다.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커뮤니티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굳이 파이코인을 KYC 인증을 이렇게 자기 피까지 뽑아줘서 검증받아야 될 만큼 어렵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은 이런 부분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새로 노드 운영으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구형 재원 장비를 고가의 영업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이코인 운영을 위한 노드 운영을 위한 장비들은 금액대로 20만 원대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140, 150, 180에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아주 예전에도 저희가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드렸습니다. 파이코인의 노드 운영을 위한 장비는 20만 원 미만입니다. 굉장히 구형, 거의 한 6, 7년, 8년 전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고가의 영업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드 운영한답시고 뭐 구형 장비를 180, 200, 막 140 이렇게 판매하는 거 그 원가가 2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20만 원 미만이면 파이코인 노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팩트런 채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팩트런 채굴이 있는데요. 응희 장군은 지난 2월 1일부로 팩트런 채굴을 중단합니다. 중단이 아니고 폐쇄합니다. 언제부터냐면 24년 거의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5년 2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완전히 그냥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대당 0.17개까지 채굴이 되던 상황에서 그냥 미리 탈출을 했습니다. 2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세도 12달러 정도 됐던 상황에 미리 탈출을 했습니다. 채산성이 악화돼서 마이너스 채산성이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탈출을 했습니다. 또 장비의 감가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90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금 팩트런은 이 기간 동안에 채굴을 했던 기간 때는 7950X라는 장비로 채굴을 했는데 그리고 4090을 혼합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9950X) 플러스 5090으로 채굴을 해야 됩니다. 요걸로 채굴을 해 장비 업그레이드가 돼야만이 채산성이 나올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790으로는 이제는 감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팩트런 채굴은 그 뭐라고 하죠? 승자만 먹는 구조를 그 사자성으로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승자승 방식이기 때문에 9950 플러스 5090 장비에 비하면 아예 채산성이 없어질 수 있는 날이 이제 임박한 카운트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990과 500을 사용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 빨리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90 채굴을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090은 아직까지 일반 마이너 채굴 프로그램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사전에 제공받은 마이너들이 있어야만 채굴이 가능합니다. 5090으로 채굴했던 영상은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냥 해서는 채굴이 안 됩니다. 5090으로 채굴 테스트를 해보실 분들은 저희가 5090 지원 마이너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분투에서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윈도우라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부 자녀 장비들 중에 주인분들이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냥 공개풀로 돌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하루에 뭐 0.14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짝수골수 구간에 공개풀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0.09, 어떤 때는 0.07 랜덤하게 나오는데 평균치를 내보면 0.1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0.2개까지도 시크릿풀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6.7달러로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채산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팩트런 채굴에 대해서 응희 장군을 카카오톡 단톡방 CPU 채굴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채굴 대장이라는 업체와 엮어가지고서 비난 조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키보드가 지금 이 마이크 앞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타자를 칠 수가 없네요. 근데 마이크가 딱 여기 있어야지 조금만 멀어지면은 이 잡음이 들어가거든요. 아식 채굴기 잡음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비난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뭉수 마이닝 방의 브레드라든가 그런 분들이죠. 뭉수 마이닝님 그 단톡방에 브레드라는 분 이런 식으로 저를 비난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하던데, 그분 뭐 그렇게 방조해서 되는 겁니까? 자,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채굴대장과 인연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 억울해하고 서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인연이 없어요. 이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3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 이걸 공짜로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 자존심 없습니까? 누군데 가가지고 뭐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채굴나라에서 만든 또 알레오 채굴방의 그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가시면은 뭐 찍먹이라고 이라도 이분을 보면은요, 대놓고 제가 채굴대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고 아예 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과도 안 하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제가 채굴대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직접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증거 사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한번 사실이라도 보여달라고. 니는 누군데 나한테 이런 사실 요구하는데, 찍먹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꼬로미 라인 그분 뭐 꼬로미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 중에 그 땡글닷컴의 그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아니면은 본인 한번 그럼 해명해 보십시오. 자, 이 찍먹이라도 이분 내가 채굴대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걸 저한테 해명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럼 니는 이게 꼬로미 직원 아닌지 한번 니 신분증 까고 해명 한번 해보시오. 황당하죠? 찍먹이라고님, 지나가는 어떤 여자분이 가슴이 커 보여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니 몇 컵인지 한번 나한테 컵 사이즈 보여달라. 지금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니 뭔데 물어보는데. 어디서 나온 자신감으로 뭔데 나한테 샷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재단 관계자가 되시는 거 뭐예요 도대체, 찍먹이라고님. 어디서 나온 자신감으로 그렇게 공개방에서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도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채굴대장과 같은 프로그램 쓰는 아닌 거를 증거를 댈 테니까, 그러면 본인 신분을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누구신지. 자, 채굴대장과 인연이 단 1도 없고요. 그분의 그 비싼 프로그램을 저는 공유할 그런 권한도 없고, 요구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을 들어줄 사이도 아니고, 더 이상 해명할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분들 정말 다 고소고발하고 싶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굴 역사상 단 한 명의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이방 방장분, 채굴나라 방장으로 알고 있는데 방 권한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방조하고,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앞장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사과를 하시든지, 다음번 팩트런 영상에서 증거 캡처했던 사진까지 다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런 채굴은 사실상 수입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저희 채굴장에서 팩트런을 하셨던 분은 저희는 영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좀 한쪽으로 치워야지. 응의장 영업한 사실이 없어요. 응의장군 채굴장에서 팩트론이 총 80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개인의 한 세트보다도 모자란 양이고, 저희 채굴장에서 팩트론 채굴했던 분의 고객은 저희가 3000 시리즈 GPU 채굴기를 매입하다가 그 돈으로 그냥 팩트론으로 환전하신 분 3분이 있었던 것이지, 돈을 주고 영업한 적이 없어요. 영업한 사실이 없고 겨우 80대에 불과했는데, 아니 하다 못해 저희를 깝니까? 그냥 저희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희를 까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채굴이 되니까 까는 거죠. 자기들은 채굴이 안 되는데.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채굴이 된다고 해서 그냥 막무자기로 깝니까? 그 뭉수 마이닝 방에 제가 팩트론 채굴 정보를 올려드렸는데,
아니 뭉스마이닝님, 저는 정말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단톡방에 뭉스님 얼굴 생각해서 팩트론 정보 채굴 정보를 올려드렸는데 저를 다굴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다굴시키가 나중에 이제 몇 달, 2달 지나고 알았는데 지들은 채굴이 안 되니까 말도 못하게 게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맞아요, 뭉스마이닝님? 이게 맞아요? 지들 채굴 안 된다고 채굴 정보를 못 쓰게 하고 저를 다굴시키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뭉수님? 이게 맞아요? 그리고서는 팩트론 얘기 한마디도 못하게 하더니 지네들 채굴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공개풀 나오니까 지들이 팩트론 얘기 질질거리더라고요. 뭉수님 이거 맞습니까? 난 몰랐어요, 그동안. 왜 나한테 다굴치는지. 지들은 채굴이 안 되니까 저를 채굴 회장과 엮고 증거도 없이 이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뭉수님이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알레오 채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오 아식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알레오 아식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자, 링크를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ZK 풀이죠. 여기 뒤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다시피 저희도 몇 대를 GPU 몇 대를 테스트용으로 그냥 ZK 풀에 알레오를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사실상 없어요. 6장, 8장 정도만 걸어놓고 있는데 지갑 한 개당 한 개씩 그냥 지갑을 살려놓는 차원에서 차단성이 아예 없죠. GPU는 현재 지금 마이너스가 2배가 넘습니다. 자, 이런 채굴을 서비스하는 ZK 풀인데 사실상 알레오의 본사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막까지는 아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ZK 풀에서 알레오 아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ZK 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골드쉘의 알레오 아식을 판매하는 창구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알레오 재단에서는 아식에 대해서 부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비공식이다. 리스크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부인했던 재단에서 사실상 재단의 본사라고 할 수 있는 ZK 풀에서 골드쉘의 아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재단의 운영이 얼마나 아직도 심각한 부패가 되고 있는지 폐쇄적인지 커뮤니티 뭐라고 하죠? 커뮤니티를 무시하는 행위가 여전하고 있습니다. 알레오 본사라고 할 수 있는 ZK 풀에서 아식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아식에 대해서 비인증이다, 비공식이다, 리스크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현재는 또 바뀌었어요. 아식을 공식적으로 또 인정을 했어요.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알레오 재단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앞뒤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응희 장군이 알레오 재단에서 알레오 방송을 할 때 재단의 이런 운영을 강력하게 비난했지 않았습니까? 하루속히 재단은 관계자들을 싹 다 물갈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자, 2번째. 그리고 이 알레오 아식 상황에 대해서 비트메인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받았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인 입장을 받았는데요. 재단에서 알고리즘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비트메인에서는 공식적인 아식을 아직까지 출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알레오 아식이 가동이 되고 있으니 GPU는 사실상 전멸한 겁니다. 아식 한 장당 하루에 뭐 적게는 50개, 많게는 100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아식을 진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언급은 드리지 않겠는데, GPU에 비해서 거의 25배의 채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알레오에 관한, 알레오라고 써야죠. 알레오 채굴의 GPU 가동은 전멸이 된 상태라는 거를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미 2달 전부터
전멸이 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레오 채굴의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소식. 테스트넷 3 보상이 코앞으로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테스트넷 참여자에 대한 지갑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알레오 재단 측에다가 전달을 할 겁니다. 이 지갑들은 뭐냐면요. 테스트넷 3에 참여한 지갑들이고 순수한 개인 채굴자들입니다.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단계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개인 채굴기를 위탁을 맡겼거나 아니면 외부 자기네들 채굴장에서 또는 자기네들 가정에서 각자 자기 지갑으로 자기 채굴기로 채굴을 했던 순수한 지갑들이고요. 여기 코인들이 한 400만 개 정도가 되는 거 대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갑에는 불과 몇천 개짜리 지갑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갑들과 또 저와 이제 원수가 되고 악연이 되신 분들까지 지갑을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KYC 인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건 제가 보장하는 지갑들입니다. 순수하게 개인이 개인 지갑으로 채굴했던 지갑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제 밑에 댓글에 남겨놓을 텐데 혹시 자기 지갑이 누락되었던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KYC 인증을 받는데 참고되도록 이거는 순수한 개인 지갑이다. 다단계 업체나 투자자들한테 현혹된 지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지갑입니다. 요거를 지갑 공개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넷 3 보상의 코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알레오의 전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을 보고 시장 상황은 중국이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 상황을 보고 변경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은 전면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금 확보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비트메인이 알고리즘을 확정을 해서 아식으로 출시하겠다. 뭐 그러면 아식으로 전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또 밸리데이터들께 자기네들께 채굴을 굳히겠다. 일반 프로보드 폐쇄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채굴 사업을 완전히 접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기 중인 상황, 대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한치도 속이거나 뭐 다른 꿍꿍이 없습니다. 그냥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알레오 이후에 사실상 이제 GPU의 생산성은 없을 것으로 여전히 될 것으로 이건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알레오 채굴 테스트넷 시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말씀드린 그러니까 2년짜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레오가 아식으로 이제 전향을 완전히 하게 되면 현재는 완전히 전향을 한 건 아닙니다. 비트메인에서 출시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뭐 80~90%죠. GPU 생산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변수가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코인들이 수익성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종일관 지금 동일합니다. 입장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알레오 채굴은 이렇게까지만 소식을 전하고요. 알레오는 저희가 주력 방송이기 때문에 다음에 1시간, 2시간 알레오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뭐 차단성이나 시총 그런 것들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7번째 GPU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응장군은 채굴기를 매입하고 있고 채굴기를 통째로 매입하고 있고 채굴장 철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일이 없었냐면 저희가 문을 닫고 휴가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일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 GPU가 고가로 계속 돌파할 것으로 잘못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내놓질 않아가지고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한 업체에서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들이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곧 시들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오늘 그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곧 시들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4090이 이건 이제 5090인데 그동안 쓰였던 4090이 연일 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음료수라는 분이 어떤 유튜버가 4090 250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발표 225만 원 떨어진 적이 없고요. 음료수라는 분 혹시라도 4090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은 225에 저한테 파세요. 감사합니다. 존나 감사합니다. 씨발 가지고 225짜리 매물이 나온 역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작년 11월부터 제가 400 방송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음료수라는 분 혹시라도 저한테 기부할 마음이 있으면 4090 없으면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갖다가 225원 제발 주세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료수라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비꼬는 분 누군지 알고 있는데요. 공개 안 합니다. 공개 안 하고 대신 영원히 밟아드릴게요. 음료수라는 분 빚을 내서라도 4090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225에 갖고 오십시오. 지금 5개월째 225, 250m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음료수라는 분. 영원히 박제시켜 드릴 테니까 억울하면 고소하십시오. 자, 이건 레전드로 남을 사건이네요. 그 고소광산 밑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라는 분 레전드 사건입니다. 연일 아직까지도 고공행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4090은 엔비디아의 역대급 지금 엔비디아의 그 기업 출시 이후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가장 고가로 판매된 역대급입니다. 일부 아식 판매 유튜버들이 4090 그만 어쩌면서 가스파식 팔아들면서 그렇게 무시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수익이 가장 높은 게 4090이었습니다. 중고 가격만으로 되팔아도 수익이 가장 높죠. 물론 이것도 거품으로 350만 원에 신규로 사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상 매입가 그 당시 때 뭐 200만 원대였는데 뭐 그분들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가지는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일부 중국 업체들이 이런 이 중고 4090이라든가 500 특수를 노려서 신규로 국내에 몇 팀들이 진입을 했다가 5090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며칠 된 이야기인데요. 5090이 뭐 600, 700, 900 또 아스트랄 같은 경우 12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중국에서 신생 업체들이 기존에 있던 업체들 말고요. 신규로 새로운 팀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5090을 사재기에서 이거 뭐야? 사재기에서 중국으로 넘기려다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직수입하는 바람에 중국으로 못 가져가고 국내에 다시 헐값에 던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7, 8억 그렇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50장에서 뭐 200장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해보면 장당 100만 원 이상씩 손해봤기 때문에 5천, 적게는 5천, 많게는 2억 이상 손실 본 금액만 순수하게 따지면 그렇게 손해를 봤겠죠. 그래서 사재기라든가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일 올라갈지라도 오늘 팔아서 익절을 보는 게 결국은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한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그러니까 4090이라든가 그래픽카드는 그날 바로바로 넘기는 이유를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특수 노리다가 한 방에 골로 갑니다. 조심하셔서 이런 거를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만에서 다이렉트로 중국에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분들은 많은 손해를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 시리즈들 지금 중고 그래픽카드들이 메모리 지금 휘게져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4060이라든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5000 시리즈들의 가격 하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4060이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신규 제품들도 그렇게 했는데 3000 시리즈들이 중고 가격이 올라간 게요. 중국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잘못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3000 시리즈 사질 않아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4090과 3000 시리즈 섞여 있으면 3000 시리즈 남겨놓고 4090만 가져갑니다. 가격을 싸게 줘도 3000 시리즈 중국에서 안 가져가요. 아예 중국에서는 오직 4090만 가져가고 5090은 대만에서 가져갑니다. 중국에서 매입해서 그런 게 아니고 4090은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만 가져갑니다. 중국에서 매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메모리 자체가 희귀해서 그럽니다. 메모리 안 나와서. 저희도 지금 올해 들어서 단 2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 저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쪽 어디 지방이었는데 제가 동네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케이블카 다니고 거기서 3070인가 몇 장, 한 100장인가 이후에 3000 시리즈 지금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희귀한데 3000 시리즈들이 이제 여기에 가격이 특이한데요. 대량일 경우는 가격이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량일 경우는 뭐 EM텍이라든가 페릿이라든가 방향을 파는 히트5도 없이 막 그런 종류들은 국내에 그러니까 다시 환수될 수 없는 기종들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3000 시리즈들 중에도 국내에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물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000 시리즈들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메모리 희귀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식이었고요.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제발 최고에 대해서 신규 진입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이 1번부터 결론이 뭡니까? 다 안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상을 찌푸리고 기분 나빠할 소식이지 않습니까? 채굴 소식이 그래요. 지금 전부 뭐 비난 조롱 아니면은 내가 남을 조롱하든지 남이 나를 조롱하든지 그에 대응하든지 아니면 망한 소식 뭐 이런 소식밖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난하고 웃고 떠들고 여기서 여자 BJ 앉혀가지고 막 그럴 만한 소식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 소식을 안 좋게 전하면 욕을 먹어요. 아, 좋은 소식은 파이코인 한 가지 있네요. 파이코인 하셨던 분들 축하드릴 분. 파이코인 하신 분들 사실상 축하드려야 될 소식인데 그분들이 왜 자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멸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축하드릴 소식은 오랜만에 채굴에서 축하드릴 소식은 파이코인 하신 분밖에는 사실상 없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의 채단성이 없고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헐뜯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뭉스 마이닝 방에서도 팩트런을 제가 정보를 공유했는데 저를 다굴치고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가 자기네들은 안 캐지니까 결국은 수익이 안 좋으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구나 잘 캐지고 누구나 수익성이 났으면 저를 그렇게 다굴 쳤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중간에 내용 드린 게 말씀이에요. 채굴로서 마이크를 좀 치우고 좀 얘기를 해보자. 마이크 어디다 치워야 돼? 채굴로서 피해를 보신 분들 예전에는 단체 소송을 해야만 뭔가 진행이 되는 걸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고니 강사한테 고소를 당하면서 해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채굴 피해자분들을 어떤 업체에 대해서 고소고발하실 때 단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가서 어떤 업체로부터 어그로, 채산성, 수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그로를 당해서 피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고소 고발을 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아식 같은 경우는 탈세까지도 끼어 있고 밀수까지도 끼어 있기 때문에 고소 고발에 해당이 됩니다. 고소도 되고 고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어떤 마케팅 영업을 보고 상담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카스파 아식 같은 경우 3개월 만에 원금 회수 못하면 바보라고 그렇게 영업을 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실물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영업을 해서 여기에 현혹되어서 카스파 아식을 진행했다가 채굴량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렇게 영업에 현혹되었다고 고소고발을 하시면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각자 한 명 한 명씩 그냥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다 고소고발을 하면은요, 이게 데이터가 해당 업체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든지 열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게 피해를 봤다라는 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이 되면 이게 플러스 합산이 돼서 A라는 업체의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 고소고발이 단체 고소고발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그로라든가 수익성 악화의 리스크를 안내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카스파식 3개월만 돌리면 원금 회수 못하면 바보라는데 안 하면 바보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상 투자 권유를 당한 거거든요.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이 당시 때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해당 경찰서에 여러분들 지역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탈세라든가 밀수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고발하면 모여서 합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경찰에 통보를 하겠죠.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합의 요구를 갈 겁니다. 해당 업체에서 뭐 얼마에 합의를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마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가장 좋은 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까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채굴에서 어느 업체에게 어그로를 당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해 봤다 하면 일단 고소고발 경찰서에 하십시오. 굳이 변호사 안 샀어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이유로 어떤 업체의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이유로 투자를 했는데 그 영상과 또는 그 상담 내용과 다르게 빠르게 손실을 봤다라고 고소고발을 하시면 그 자료가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합의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조금 더 복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이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채굴에 대한 어떤 뉴스 차원에서 소식을 준비해봤고, 다음번에 알레오, 팩트런, 카스파, 그동안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조금 더 한 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방송에서 다뤄서 뭐 지금 사실상 따로 할 게 없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굴장도 뭐 비어있고, 그래서 채굴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종목별로 다음 시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